케이팝, 오스카상을 휩쓴 영화,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드라마까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문화적 힘은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파도에는 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한국의 소프트 파워,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이 물결은 이제 최고점에 도달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전문가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것 덕분에 제 연애 성공률이 올라갈지도 모르죠. 소프트 파워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개인의 삶, 심지어 연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K-드라마 보고 한국 여행 오는 팬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한류의 정점을 논하려면 우선 소프트 파워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이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랑은 또 다른 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뭘까요? 네, 소프트 파워는 바로 문화나 가치 같은 걸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앨범 판매량이나 영화 수익 같은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각국 정부는 이걸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이른바 한류다는 성공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한류가 결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건 80년대 민주화로 시작됐어요. 창작의 자유라는 땅이 만들어지니까 90년대에 민간 미디어 기업들이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할리우드를 벤치마킹하면서 퀄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0년대에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를 만난 겁니다. 정치, 민간의 에너지, 기술 발전,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물론 이 판에서 한국만 뛰고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옆에는 전통의 문화 강국 일본이 있고 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도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파워 게임에서 이 세 나라는 각각 어떻게 다른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접근 방식이에요. 한국은 민간에서부터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콘텐츠가 터져 나왔다면 일본은 포켓몬이나 헬로키티 같은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 아이콘을 앞세우는 전략을 쓰죠. 그런데 중국의 변화가 정말 눈에 띄어요. 예전에는 공자학원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라부부 인형처럼 정치색이 전혀 없는 소비재로 방향을 확 틀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반감도 피해가려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의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주변국의 상황까지 다 훑어봤으니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엄청난 성공들, 이제 정말 한류의 파티는 끝물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딱 받았을 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이게 정점이구나. 정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있을까 싶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점 논쟁 정말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생충이 영화계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처럼 문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봉우리가 솟아오르고 있어요. 이건 어쩌면 한류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 무대가 영화나 음악을 넘어서 문학, 연극 같은 더 다양한 장르로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한류의 영향력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적인 힘, 그 비법 소스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성공 공식, 그 핵심은 바로 이 간단한 3단계에 있습니다. 소스에서는 이걸 모방과 재창조의 힘이라고 표현하더군요. 1단계, 일단 세계적으로 먹히는 컨셉을 가져옵니다. 2단계, 그걸 한국 특유의 디테일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포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걸 다시 전 세계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걸 발명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좋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편집해서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따라해볼 수 있는 하나의 멋진 플레이북을 남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누가 이 성공 공식을 배워서 다음 글로벌 신화의 주인공이 될까요? 어쩌면 조만간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문화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